우리가 심리치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리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갖는 게 상처치료와 심리치료는 엄격하게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치료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혼돈스럽게 생각을 해요. 혼란스럽게. 여기 이제 제가 논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논제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리치료라는 개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심리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심리치료법은 지금 현재는 세 가지의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치료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치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지행동치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로 지금 현재 크게 되는데 주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지행동치료법이 지금 거의 대세예요.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지행동치료법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인지치료법 굉장히 훌륭한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왜 훌륭한지를 몰라요. 문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왜 치료가 안 되니까. 왜 치료가 안 되냐 그러면 인지치료법을 정확하게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행동치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도 똑같아요. 굉장히 대단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치료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게 있다 그래도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아무리 훌륭한 거 무용지물이에요. 즉 이건 굉장히 훌륭한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은 자, 인지치료법이 뭡니까? 인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식을. 행동치료법은 표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지행동치료법은 뭘로 이용하라는 겁니까? 인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를 두 개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쓰나요? 인식과 기억을 쓰고요. 표현과 기억을 쓰고 인식 표현을 기억과 연결을 시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죠? 뭔가 인식을 시켜가지고 기억시켜서 이 사람의 관련되어 있는 거를 바로 잡겠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에 쓰는 거고 이거는 뭔가를 표현하도록 해서 이 기억을 변화시켜가서 그래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라는 개념. 그래서 인식과 행동으로 가지고서 치료를 하겠다는 개념 다 틀리진 않아요. 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몸 안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이 마음이 겉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무의식이 움직이고 이 안에 의식, 즉 자각되는 영역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영역. 이거 다 작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식을 합니다. 인지치료법이 있어요. 그러면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여기서 기억을 하죠. 자, 문제는 인지치료를 할 때, 인지치료를 할 때 요 무의식까지 들어오게 할래? 아니면 의식까지 들어가게 할래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요게 무의식까지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식까지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의식까지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이 안 변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여기 생각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생각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여기 의식인. 들어온 거를 의식하면은 느껴져요. 그런데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마음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즉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들어오면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자각은 뭘 동반하냐면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여기에. 스트레스 없이 무의식에다 넣는 방법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만. 의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인지치료법이 지금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을. 가지 인지치료법 들어가면 보통 몇 년 가야 돼요. 몇 년 가도 조금씩 해요. 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의식까지. 자, 그러면 과연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은 마찬가지로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의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기억을 해내면은 의식으로 느껴지는 거는 내가 기억하고 싶어 했던 거, 생각하고 싶었던 거 하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뭐가 따라 올라오냐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따라 올라오냐면 무의식에 따라 올라와요. 즉 업데이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치료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의식으로 잡아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의식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치료법이에요. 다 치료돼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필요하냐? 누구에게?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이 의식에다 넣으면서 무의식까지 연결이 돼 들어가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인지치료법은 주로 남자에게 많이 씁니다. 인지치료법은. 자, 그런데 행동치료법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의식은 하나만을 가지고 표현해요. 하나를 가지고 표현하지만 여기 이걸 걸치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걸쳐가면서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함께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 무의식적인 요 부분을 변화를 시켜주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무의식을 가동시켜줘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그럴 때 무엇을 따라 집어넣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거는 여기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치료법은 뭘 하냐면 중독으로 빠지게 해요. 중독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만 가져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뭘 만드냐면 표현하는 거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독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표현장애거든요. 그래서 행동치료법은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많이 사용하냐면 여자에게 많이 사용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행동치료법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더 나쁜 중독으로 빠지겠죠. 표현장애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왜? 안전장치가 없어요. 여기는 안전장치가 들어오는 거는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나 내보내는 거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보낼 때는 두 개를 다 걸치거든요. 그 두 개가 다 변화되면서 뭐가 생기게 되냐 그러면 바로 중독이라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자, 문제는 요 인지행동치료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표현은 뭘 같습니까? 상대에게 같죠. 상대에게로 가요. 상대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지행동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을 쓸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어디까지? 무의식까지 들어가게 하고 무의식까지.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는 요 무의식까지 들어온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용도로 써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의식적으로 뭘 합니까? 요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들어온 것이 변화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지행동치료법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료교육을 하고 있죠. 치료교육.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해요. 교육은. 그래서 의식으로 자각하면서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의식 교육, 즉 마음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어디까지? 무의식까지만 가게 하는 그 교육이에요.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 교육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볼 때 나 의식하고 있는데요? 치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앉아있으면 치료 안 된다니까요. 남자든 여자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했어.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표현을 하게 하죠. 여자도 표현하게 하고 남자도 표현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 표현 방법과 여자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심리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 무의식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요거를 가동시킬 수 있는 표현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치료법과 여자의 치료법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작용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심리치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심리치료 결국 뭐야? 여기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표현, 기억, 이 세 개가 심리잖아요. 이 세 개가 안정을 찾으려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밸런스를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심리가 안정되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이 되질 않아요. 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걸 뭐라 했습니까? 심리장애라 그랬던 거예요. 어느 기억으로 편향이 되게 되면은 인식과 표현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울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인식하는 거 싫어요. 표현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식의 장애 너무 많아.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여기가 얘가 미치려고 그래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억과는 관계없이 근데 표현장애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하는 거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지 좋은 것만 해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발생이 되느냐? 심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이 되게 되면은 이 심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심리장애 예를 들어 인식이 너무 과다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줄여주면서 표현을 조금 어디까지 늘려줄 거야. 잘못하면 중독으로 가는데. 그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고 요만큼을 표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이하죠. 우리는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되는 걸 어느 장애냐는 걸 안 따져요. 그걸 따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를 얼마만큼 넣고 여기를 얼마만큼 내보낼 것이냐. 그것만 조율 작업만 해주면 돼요. 근데 뭘 넣을 거냐. 대부분은 다 의식에다 넣기 때문에 문제가 치료가 조금 된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가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표현은 늘려놨는데 뭐가 들어왔는지 의식으로만 가게 되니까 지식은 많이 쌓였으나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치료법인데 현재 치료법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거냐?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방법은 정확한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이 모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형도. 그래서 무의식까지만 가야 돼. 인식할 때는. 그리고 표현할 때는 의도적인 걸로 하긴 하되 요 무의식 즉 들어왔던 요 크기가 빠른 시간 안에 습관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심리가 안정을 딱 찾으면은 요 인식과 표현이 안정을 찾으면 기억도 같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기억하든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안정을 딱 찾게 되면은 심리장애가 치료가 즉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식장애를 표현장애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식장애 당연히 사라지죠. 여긴 치료가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 그래요. 풍선 아시죠? 풍선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일로 튀어나와요. 너무 세게 누르면 튀어나와도 못 튀어나오면 터져버리고요. 죽어버리는 게요 그냥. 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심리라고 하면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를 누르면 하나가 튀어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이 튀어나오고 결국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안정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를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 즉 무의식이라는 걸 다뤄야 되는데 무의식을 다루려고 그러면 마음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의식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심리를 안 다루고 있죠.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심리를 안 다뤄요. 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뭐 이 정도지 심리 따지고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죠? 그거 안 따져요. 뭐만 따지냐면 요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요걸 어디까지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장애로 여기 왔는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안정시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치료법이 2개밖에 없어요. 뭐가? 남자 치료법, 여자 치료법. 모든 심리장애가 남자 치료법, 여자 치료법 딱 이 2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저는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요. 저는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데요. 저는 공황장애 때문에 왔는데요.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러면 남자는 남자 치료법 쓰면 되고 여자는 여자 치료법 쓰면 됩니다. 이 심리치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한번 빠진 상태라 그러면 한번 봐요. 이거 마음이 없어. 이거 마음을 예를 들어서 물음표로 딱 놓으면은 인식, 기억, 표현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마음에 작용되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표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현재 치료법이에요.
왜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들어 놓고 인지치료법, 행동치료법, 인지행동치료법 관련된 이걸 훌륭한 걸 만들어 놓고 아무도 활용을 못해요. 왜 활용을 못하냐?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계를 냅니다. 요거를 10만큼 넣었더니 요렇게 괜찮아지는 비율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서 통계를 도입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통계를 도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만 또 별도로 하는 또 치료법 만들고. 그런데 그걸 해놓으니까 여기가 눌러놔지니까 여기 튀어나오고 요걸 누르니까 여기 튀어나오고 진퇴양난을 겪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치료법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예요. 그런데 치료가 안 돼요. 이쪽을 치료하면 이쪽에 문제 생기고 우울증 치료하니까 조울증이 생겨버리고 근데 이제 조울증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해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약물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하다 대부분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약 먹어야 돼요. 왜? 심리가 이게 눌러두고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료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초기에 얼마인지 치료가 가능한데도 실질적으로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하는 게 더 심각해지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코칭이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코칭은 뭐 해줍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관련된 인식이 됐던 표현이 됐던 거를 뭘 해줍니까? 알려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코치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해준다고요. 그거 누구 거예요? 이거 A라는 사람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안 맞는다고요. 지가 뭔데 B라는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시켜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는 게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본인이 그 사람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한다고? 자기는 그 사람 치료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방법도 모르고 있으면서 코칭한대요. 예전에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했다가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니깎게 뭐라로 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냥 나나 치료하자 그냥. 여기 오는 사람들이나 치료하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도 늘 얘기해요. 치료? 그래 그럼 너 뭐 배웠는데? 난 배운 적 없다고. 만들었지. 전 만들었지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맞아요. 몰라서 치료가 돼요 지금. 이걸 몰라서 치료할 수 있다니까. 왜? 내가 만드는 거 가지고 보니까 되더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지식 필요 없어요.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 방법이 여기까지 가게 하고 요것만 하게 그 사람한테 요렇게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잘해요. 스스로가 치료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보면은 굉장히 딱 보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적용을 하면은 치료가 안 돼요. 풍선효과와 같은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양쪽이 다 문제 생겨버리니까 이제 양쪽이 다 눌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약을 먹어야 돼요. 더 악화시켜 놔버리는 거죠. 우리는 심리치료를 좀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그리고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순수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보더라도 겉으로 딱 볼 때 이거 진짜 괜찮다. 그건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심리에 문제가 발생되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갔는데도 계속 재발을 해요. 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효과, 눌러놓으면 일시적인 효과가 되죠. 어차피 인식장애 있던 사람 표현장애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고 인식장애가 사라진 거냐? 아니에요. 표현장애를 낳기 때문에 인식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생기면 바로 또 인식장애 또 와요.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 표현장애 만들어 놓으면 조증 같다 우울증 같다 조증 같다 우울증 같다 하잖아요. 그러다 엄청난 충격받으면 여기도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굉장히 치료법을 모른 채 더 악화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가 더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치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참고해 두시면 돼요.